현재 중국 바이오 기업들의 미국 시장 진입을 막기 위한 이 생물보안법에서 우시 바이오로직스가 대상에서 제외되었다는 이 중국발 찌라시로 인해 최근 국내 생물보안법 관련주들이 저조한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. 이 생물보안법에 대한 진실은 무엇일까요? 오늘 영상에서 앞으로 중국발 찌라시에 흔들리지 않게 이 팩트만을 전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또한 이 생물보안법 관련 기업들이 다시 한번 더 기회를 잡을 수 있을지, 그리고 앞으로의 전망은 어떻게 될지 함께 알아보시죠. 네, 이 기사는 중국 기사인데 제가 이제 한글로 이제 번역을 했습니다. 이제 중국발 찌라시로 인해서 보시는 것처럼 우시바이오 로직스 적혀 있는 거 확인할 수 있죠. 중국 바이오 기업들이 상승을 했고, 여기서 이 생물보안법에 대한 이제 국내 기업들이 좀 해당이 안 된다, 우시바이오로직스가 해당이 안 된다라는 이런 기사가 조금씩 나오면서 결국엔 이 중국발 찌라시였다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었죠. 그러면 과연 이런 찌라시가 왜 생겨났는지 이유를 먼저 우리가 파악을 하는 게 가장 중요하겠죠. 보시는 것처럼 현재 이제 중국 기사와 이제 미국 법안인데요. 보시는 것처럼 이 S.3558이라는 이 법안을 볼 수 있습니다. 여기 법안 안에서 우시 바이오로직스가 부재됐으며 우시엠텍 그리고 중국 바이오 관련 이 기업들의 4개 기업이 포함됐다라는 것을 볼 수 있죠. 또 상원 입법 과정에서 우시 바이오로직스는 기존에도 미포함한다라는 이슈를 우리가 좀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. 바로 이 어제 날짜인 거 우리가 확인할 수 있죠. 근데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것은 이 법안에 대해서 흔들리시면 안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. 그 이유가 이 생물보안법에 좀 이제 여러 차례를 밟아왔습니다. 아까 보신 것처럼 S3558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고, 최근에 통과된 법안이 바로 이 HR8333이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. 이제 기존 상원에서는 보시는 것처럼 이 보이시죠? 상원 이 S358이라는 미국 유전자 정보에 대한 해외 접근 금지법을 발의했는데, 여기에 보시는 것처럼 BGI 그리고 MGI, 지노믹스, 우시엠텍 이 4개 기업을 현재 규제하는 것을 동의를 했습니다. 근데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 하원에서 다시 한번 더 이 법안을 강화해서 바로 이 HR8333의 이 생물보안법을 발의했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. 보시면 여기서 우시바이오 로직스가 추가된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데, 현재 이 최종 업데이트 날짜가 좀 다른 부분이 있지만 여기서 또 추가적으로 업데이트가 될 예정이고, 그리고 이 생물보안법 자체가 9월 10일 날 이 하원 전체회의에서 통과가 돼서 상원으로 넘어갔고, 결국엔 이 상원에서 결과가 또 나오고 또 대통령은 이런 허가가 나와야 되는데, 현재 대통령이 바이든 대통령이고 현재 부통령이 이제 해리스가 있잖아요. 이 두 분 다 추구하는 이 법안이다라고 우리가 확인할 수 있죠. 이 말은 즉 더 이상 이 중국발 찌라시에 흔들리지 않고 결국엔 이 생물보안법이 순조롭게 넘어갈 수 있고, 미국이 중국에 대한 이 규제가 굉장히 강화되고 있다라고 우리가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. 또 제일 중요한 게 이 공화당하고 민주당이 동시에 이 발의한 초당적 법안인 만큼 이제 대통령 서명도 좀 진행될 것으로 바라보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. 그래서 이런 흐름들을 또 지속적으로 추적하시는 게 가장 중요하다라고 볼 수 있고, 또 이제 NDA라는 이제 국방소관법이 있습니다. 이 법안 자체가 국방 예산을 다루기 때문에 여기서 또 추가적으로 생물보안법이 포함되지 않다고 우리가 흔들리지 않아도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. 저는 여기서 흔들리지 않았어요. 왜냐면 최근에 이 삼성 바이오로직스에 대한 이슈가 나왔기 때문이에요. 이 굉장히 좀 이 생물보안법에 있어서 서둘러서 준비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, 이게 왜 굉장히 특별하냐면 3년 만에 해사체를 발행을 했습니다. 과연 그 이유가 뭐냐? 제6공장 증설 시기를 앞당기기 위해서 이 회사채를 발행을 했다라는 건데요. 최근에 이 미국이 비커 금리 인하를 함에 따라 여기서 미국 바이오 기업들의 이런 빅파마 기업들의 수주 자체가 증가할 거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, 이 외부 자금을 조달을 최소화하면서 현금을 좀 쌓으려고 하는 이런 목적 중에 있다. 현재 이런 부분에서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이 생물보안법에 맞춰서 서둘러서 준비하고 있다라고 우리가 확인할 수 있죠.
그 이유가 이 육공장이 증설이 완료가 됐다고 이 바로바로 수주를 받을 수 있는 게 아니라 여기서 또 추가적인 검증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 검증이라는 시간도 이제 거의 1년에서 2년이라는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굉장히 좀 서두르고 있다라고 우리가 확인을 할 수 있는 거죠. 이런 부분에서 이 생물보험법 관련 이런 CDMO 기업들을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눈여겨 보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. 그 이유가 이 중국발 찌라시로 인해서 이 실망 매물로 인해서 주가가 떨어진 요인이지만 사실상 이게 찌라시라는 게 이제 우리가 공부가 됐잖아요. 그래서 여기에 대한 이 실망 매물이 다시 한 번 더 반등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관련 기업들이 다시 한 번 더 회복할 수 있을지 흐름들을 좀 보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. 우선 이 삼성 바이오로직스부터 이제 마이크로 디지털까지 함께 보시면 현재 이 삼성 바이오로직스의 차트인데요. 이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이 대표적인 CDMO 대장주입니다. 실질적으로 이 빅파마 기업들에게 지속적으로 수주를 받고 있고 이제 이 실적이 현재 증명을 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. 현재 육공장 구축과 함께 이 모멘텀 자체가 더욱 커지면서 이 실적 자체가 향후 더욱 높아질 전망에 있다라고 볼 수가 있고 오늘 또 이슈가 좀 추가적으로 나왔는데 새 위탁 개발 신규 플랫폼으로 이제 BPR을 이제 영어로 한번 적어 드릴게요. BPI라고 있습니다. 이게 바이오 프로세스 인터내셔널인데 여기서 이 신규 플랫폼 두 종을 공개를 하면서 모멘텀 자체가 서서히 커져가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. 이런 부분에 있어서 앞으로 이런 실적도 기대할 수가 있고 이제 시작이다 이런 기대치가 서서히 반영됐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. 현재 차트를 보시면 지속적인 이 상승 추세에 있다라는 거 우리가 확인할 수 있고 현재 제가 여기에 대해서 좀 줄을 쳤는데 보시는 것처럼 이 부분이 과거에 이제 고점 라인이었어요. 이 고점 라인도 돌파를 하면서 강하게 이제 움직임을 나타내 줬죠. 근데 여기서도 지속적으로 지지를 받아주면서 이 추세 자체를 깨지 않고 지속적으로 이어나가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. 현재 수급을 우리가 함께 보시면 이 외국인의 수급 자체가 굉장히 강하게 들어오고 있다라는 부분에서 이 외국인 수급이 또 어떻게 이탈이 나오는지 이런 흐름들을 추적하는 게 중요하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. 네, 그 다음에 에스티팜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요. 이 에스티팜은 올리고 핵산화 치료제와 저분자 화학시약 이 CDMO 기업이라고 볼 수 있어요. 이 올리고 API는 이제 리보액산이라는 이 RNA 치료제를 만들 때 사용하는데요. 이 올리고 API가 기존 우시 바이오로직스에서 생산이 같이 함께 진행이 됐습니다. 근데 현재 중국 바이오 기업들이 미국 바이오 기업으로부터 이제 교류가 막히는 부분에 있어서 앞으로 이 에스팜에게 실질적으로 이 매출 자체가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라고 볼 수 있어요. 현재 에스팜 같은 경우 좀 단점이 하나 있었는데요. 그 이유가 상저하고를 좀 자주 나타냈습니다. 하지만 현재 블록버스터 신약으로 불리고 있는 이 노바티스의 렉비오에 올리고 API를 납품하고 있고 또 렉비오 자체가 높은 성장성을 나타내주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이 올리고가 이제 2025년, 2026년 상고하고를 나타낼 거다라고 전망 중에 있어요. 하반기에 이제 좀 판매 진행을 하고 있는 이 제논의 혈액암 치료제도 우리가 함께 확인할 수 있으니까 이런 부분에서 이 매출 자체가 어떻게 극대화될지 좀 흐름들을 보시는 게 중요하고 이제 이 에스티판 같은 경우 보시는 것처럼 이런 강한 추세 라인에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. 현재 이 변동성 자체가 굉장히 강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데요. 그 이유가 제2 올리고 API 공장 증설을 위해서 이 전환 사채가 좀 아직 많이 남아 있기 때문이에요.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이 전환 사채 물량이 9월 달만 해도 현재 5번, 6번 정도 풀렸는데 이런 물량이 또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좀 주의를 하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현재 이 구간이 과거에 좀 강하게 돌파를 해주면서 의미 있는 라인을 만들었는데 다시 한 번 더 이 구간 이탈이 나오고 이 구간의 이 매물 라인을 우리가 지켜볼 수 있습니다. 어제도 이렇게 딱 버텨준 모습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데요. 이 구간에서 지속적으로 지지를 받으면서 다시 한 번 더 추세를 만들어 줄지 아니면 이 낙폭 구간이 다시 한 번 더 나올 수 있는지 그런 흐름들을 좀 보는 게 가장 중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죠. 최근 수급을 보시면 이 기간이 지속적으로 수급이 이탈이 되고 있고 이 외국인도 서서히 물량이 이탈이 되고 있는 만큼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또 보수적으로 좀 바라봐야 된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. 그 다음에 이제 바이넥스를 우리가 함께 확인할 수 있는데요. 이런 찌라시로 인해서 이 바이넥스도 어제 이렇게 좀 실망 매물이 나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.
이제 바이넥스 같은 경우 이제 중국발 찌라시가 현재 2번 반영됐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. 과거에 여기 보이시죠? 이 구간에서도 이 중국발 찌라시가 서서히 돌면서 실망 매물이 나왔지만 다시 한 번 더 강하게 회복하는 모습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. 현재 이런 바이넥스도 중국발 찌라시로 인해서 실망 매물이 나온 만큼 다시 한 번 더 반등이 가능한지 우리가 좀 집중적으로 보셔야 되고, 이 바이넥스 같은 경우 핵심 고객사가 이 셀트리온이에요. 그래서 이런 셀트리온의 좋은 이런 소식들이 이 바이넥스에게 추가적인 이런 긍정적인 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. 현재 중소형 CDMO 기업 중 이 많은 캐파를 생산할 수 있는 이런 공장 자체를 갖추고 있고, 앞으로 남은 것은 이제 CGMP 인증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볼 수 있는데, 이런 인증에 대한 소식이 언제 나오는지 아직 미확실합니다. 하지만 여기서 CGMP 인증 소식이 나오게 될 시 추가적으로 우리가 이 주가에 대한 기대를 해볼 수 있다라는 거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, 바이넥스도 이런 강한 추세 라인을 타고 좋은 움직임을 나타내주고 있고, 이 구간에서 보시는 것처럼 과거의 저항 라인 강하게 돌파를 해준 움직임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데요. 현재 이 구간까지 우리가 지지를 좀 지켜볼 수 있지만 최근에 이 서서히 매물 라인을 만들고 있다라는 거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데, 이 저가 라인 깨지 않고 반등이 나온 부분에 있어서 이 흐름 깨지 않고 지속적으로 다시 한 번 더 물량 수화 후에 주가가 좋은 움직임으로 작용을 할 수 있는지 지켜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. 그 다음에 이제 에이프로젠을 우리가 함께 확인할 수 있는데요. 이제 에이프로젠은 대규모 생산 캐파가 확보된 이 CDMO 기업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. 그럼 이제 에이프로젠 같은 경우 좀 흠이 한 가지 있는데요. 보시는 것처럼 이 실적 자체가 좀 굉장히 좋지 않다라는 거예요. 이 실적이 좀 좋지 않은 이유가 이 매출이 극대화로 이렇게 서서히 커져감에 따라 이 판관비가 추가적으로 늘어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이 적자인 폭이 좀 크다라는 거 우리가 확인할 수 있지만, 현재 이 에이프로젠도 현재 휴미라 바이오 시밀러를 직접적으로 생산을 하고 있고, 생물보안법 수혜로 실적이 향후 좋아질 전망에 있다라는 부분에 있어서 이런 흐름들을 우리가 지속적으로 추적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. 아까 말씀드렸던 이 휴미라 바이오 시밀러 기준 연간 숫자로 그려드릴게요. 1029kg 생산이 가능한데, 이 휴밀라 바이오 시밀러가 연간 1000kg 정도 사용이 돼요. 그만큼 이 생산 캐파 자체가 굉장히 크고 또 열종의 바이오 시밀러 파이프라인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 이 재무적으로는 걱정이 되지만 이 실체가 있다라는 게 가장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. 현재 이 구간에서 좀 저항을 못하고 주가가 조정을 받고, 이 구간에서 이제 돌파가 나오지 못하고 돌파가 나왔지만 여기서 다시 한 번 더 주가가 밀리는 모습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데요. 현재 이 구간에 있어서 이 단기 하락 추세 모습을 우리가 확인을 할 수 있는데, 현재 이 구간에서 반등이 나오면서 다시 한 번 더 이 CDMO 관련 기업으로 좀 주가가 기대치를 받으면서 상승할 수 있을지 그런 요소들을 좀 지켜보는 게 중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. 최근 수급 자체가 굉장히 좀 좋다라는 거 우리가 확인할 수 있고, 이 외국인의 순매수가 좀 강하게 들어왔는데요. 이런 순매수 자체가 지속적으로 이어나갈 수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체크하는 게 중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. 그 다음에 이제 시너지 이노베이션이 있습니다. 이 시너지 이노베이션은 미생물 배양 배지 기술을 보유한 기업인데요. 이 세포 배양 기술에 필수적인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 CDMO 관련 기업으로도 현재 이 생물보안법 수혜로도 현재 주가가 기대치를 받고 있고, 이 생물보안법뿐만이 아니라 시너지 이노베이션이 55.11% 지분을 보유한 이 뉴로바이오젠이 있는데, 이 뉴로바이오젠이 최근 알츠하이머와 비만 치료제 임상 성공으로 인해서 주가가 기대치를 받고 이렇게 상승한 이력을 나타내주고 있습니다. 현재 이렇게 윗꼬리가 달리면서 매물을 좀 소화하고 있다라고 우리가 확인할 수 있고, 보시면 이때 당시 으로 보여드릴게요. 보시면 이제 기타 범인에서 강하게 수급이 이탈이 나오고 이 개인과 외국인이 좀 강하게 순매수가 쌓여 있다라는 거 우리가 확인을 할 수 있는데요. 제일 중요한 건 이 거래량 자체가 다시 한 번 더 강하게 나올 수 있는지 그런 요소들을 좀 지켜보는 게 중요할 것 같고, 현재 비만 치료제 관련으로도 속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또 모멘텀을 받을 수 있다라는 거 우리가 지켜봐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. 현재 이 구간 보시는 것처럼 과거 지지받았고
또 최근에 많이 부딪혔던 이 매물 라인을 우리가 함께 확인할 수 있는데 여기 선이 또 중요한 이유가 241선 이 장기평선이 또 있는 라인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. 현재 여기서 추가적으로 지지를 받으면서 상승을 할 수 있는지 아니면 현재 21선 지지를 받은 만큼 추가적으로 한 번 더 가능성이 열리는지 그런 흐름들을 좀 지켜보는 게 중요할 것 같고 이 하단 추세에서 지속적으로 돌파하면서 이 물량 소화 일으키고 있는데 생물보안법 소외와 그리고 이 비만 관련해서 다시 한 번 더 이 수급 자체가 강하게 부각을 받으면 좋은 움직임을 나타내 주지 않을까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흐름들을 추적하셔야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. 현재 이제 프로스테이지 바이오 로직스인데요. 이 프레스티지 바이오 로직스도 현재 미국 CDMO 진출을 위해서 미국 생물보안법 대응을 하는 이 TFT라는 를 신설을 했습니다. 이를 통해 중국 CDMO 기업들의 물량 자체를 흡수를 하고 미국 시장 공략 계획을 좀 있는데요. 아까 말씀드렸던 이 바이넥스가 CGMP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했잖아요. 이게 미국의 GMP 인증이거든요. 근데 현재 이 프레티 바이오 로직스도 이 미국 CGMP를 현재 좀 앞당길 예정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좀 모멘텀을 받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. 현재 이 차트를 보시면 보시는 것처럼 이평선 자체가 현재 이 상승 추세의 모습을 우리가 확인을 할 수 있고 이때 당시 좀 강하게 좀 수급이 이탈이 나오면서 거래대금이 좀 터져줬는데 여기서 돌파를 하지 못하고 죄송합니다. 이제 안착을 하지 못하고 이렇게 주가가 다시 한번 더 강하게 밀리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. 근데 여기서 다시 한번 더 강하게 회복을 하고 밀리면서 여기서 다시 이제 저항을 막고 있다라는 거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데 이 구간을 강하게 돌파를 해주면서 좋은 움직임을 기대할 수 있을지 그런 요소들을 좀 지켜보는 게 중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고 또 현재 이 구간은 보시는 것처럼 과거의 저항 라인이었고 최근에 이 구간에서 좀 강하게 지지를 받아준 여러 개 있어서 이런 흐름들까지 좀 열고 여기서도 추가적으로 지지가 받으면서 주가 자체가 긍정적으로 나아갈 수 있을지 이런 흐름들을 추적하는 게 중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. 이제 마지막으로 이 마이크로 디지털을 우리가 또 볼 수 있는데요. 이제 마이크로 디지털 같은 경우 자체 기술이 적용된 이 일회용 세포 배양 시스템과 일회용 세포 배양을 개발을 해서 CDMO, CMO 기업에 공급 중에 있습니다. 이 세포 배양 같은 경우 품질 자체가 굉장히 중요한데 이 신약 개발은 물론 이 부작용도 적다라는 부분에 있어서 좋은 부각을 나타내기 때문에 이 품질 자체가 굉장히 중요한데요. 이 CDMO 시장에서 이 굉장히 필수적인 기술로 볼 수 있기 때문에 현재 이 생물보안법 관련 테마로 엮여 있다라고 볼 수 있죠. 이 작년에 미국 사업체 소부장 기업과 글로벌 시장 진출을 위해서 이 MOU 체결을 했고 국내 CDMO 확장하게 될 시 이 마이크로 디지털도 이 생물보안법 수혜에 따라 실적이 늘어날 거다라는 이런 기대감이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. 현재 보시는 것처럼 이 마이크로 디지털도 강한 이런 추세 라인을 타고 있다라는 거 우리가 확인할 수 있고 최근에 이 구간에 대한 이 강한 지지 라인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이 구간에 부딪혔던 매물 라인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데 현 시점에서는 이 구간을 좀 지속적으로 지켜주는 것을 우리가 확인을 해볼 수가 있겠죠. 그래서 이 구간을 만약에 이탈이 나오게 될 시 추가적으로 21선 서서히 올라오면서 21선 흐름 깨지 않고 잘 지지받아줬기 때문에 여기까지 우리가 좀 추적을 해볼 수 있고 아니면 여기서 흐름 자체가 추세 자체가 훼손이 될 경우 그 다음 이 강하게 지지를 받았던 라인과 61선 서서히 올라오는 이 라인도 우리가 지켜볼 수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. 이렇게 이 생물보안법 관련 이 CDMO 기업들 우리가 하나하나 다 이 자세히 살펴보았는데요.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중국발 찌라시로 인해 실망 매물이 출현된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부분 흔들리지 말고 다시 한번 더 기회를 잡을 수 있을지 이런 흐름들을 추적하시는 게 가장 중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. 이상 이 생물보안법 관련 소외주들 우리가 함께 내용들 마쳤고요. 오늘도 이렇게 소중한 시간 내서 영상 시청해주신 점 감사합니다.